40년 친구를 잃었어요. 싸운 것도 아니었고요. 다툰 적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말했던 거예요. 힘든 얘기, 잘된 얘기,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에게는 3가지를 숨겨라. 그게 친구를 지키는 길이다. 오늘은요, 친구를 잃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67세 되시는 김 씨 이야기예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였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왜 그런지 몰랐대요. 화낸 것도 아니고 다툰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멀어지더랍니다. 1년이 지나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김 씨가 물었죠. 왜 연락 안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네 만나면 너무 힘들어. 맨날 하소연만 하고 우울한 얘기만 하고 만나고 나면 나까지 우울해져서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김 씨는 그날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그랬나? 나는 그냥 속 얘기 나눈 건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맞더래요. 만날 때마다 자식 얘기로 푸념했고요. 건강 문제로 불평했고요. 돈 걱정을 털어놨더래요. 1번, 2번은 괜찮았죠. 그런데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친구도 지친 거예요. 73박 씨도 비슷했어요.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었는데 어느 날 박 씨만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이상했죠. 왜 나만 빠진 걸까?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왜 나만 안 불렀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래요. 자네, 맨날 자랑만 하잖아. 손주 자랑, 아들 자랑, 집 자랑. 듣다 보면 우리는 초라해져. 비교하게 되고 그게 불편해. 박 씨는 억울했대요. 나는 그냥 좋아서 한 말인데. 자랑이 아니라 그냥 나눔인데. 하지만 친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들을 때마다 자기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외로운 섬에서 혼자 지냈죠. 많은 친구들이 떠났어요. 곁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대요. 그 긴 시간 동안 선생은 깨달았어요. 친구에게 3가지를 숨겨라. 힘든 것, 잘난 것,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이게 친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요, 치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받아줄 의무가 없어요. 친구도 자기 인생에 있고 자기 고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65세, 이 씨는 매주 친구를 만났대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게 차가울까?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 자식들은 전화도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처음엔 친구가 들어줬죠. 위로도 해줬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 6개월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 친구도 지쳤어요. 어느 날 친구가 말했대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듣고 있으면 나까지 우울해져. 이 씨는 섭섭했대요. 내가 힘들다는데 친구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친구 입장도 생각해봐야 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어두운 얘기만 들으면요, 그 사람도 무거워져요.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약용 선생이 말했어요. 하소연은 한 번이면 위로가 되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된다. 힘든 거요. 조금만 말하세요. 깊이 말하지 말고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좀 힘들긴 한데 뭐 그럭저럭 살아. 이 정도면 돼요. 그러면 친구도 부담 없이 들어주고 가볍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요, 나누고 싶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지죠. 근데 조심해야 해요. 72세 최 씨는 친구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이 됐어. 손주가 서울대 붙었어. 자랑스럽더라. 집값이 올라서 팔고 강남으로 이사했는데 너무 좋아.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좋아서 나누고 싶어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친구들 표정이 굳더래요. 한 친구는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한 친구는 손주가 대학에 떨어졌고요. 한 친구는 집을 팔아야 할 처지였대요. 최 씨의 좋은 소식이 그 사람들한테는 칼이 된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자꾸 비교가 돼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최 씨를 피했대요. 만나면 자꾸 초라해지니까요. 약용 선생이 말했어요. 자랑은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다. 잘난 거요. 숨기세요. 숨긴다는 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지 않는 거죠. 친구가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하되 자랑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운이 좋았지. 별거 아니야.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친구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의 약점을 잘 알잖아요.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지, 뭘 못하는지 다 보이죠. 근데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요. 68세 정 씨는 친구랑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네 아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갔잖아. 농담이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냥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죠. 근데 친구는 얼어붙더래요. 친구는 아들 결혼 문제로 몇 년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정 씨는 몰랐던 거죠. 그 한마디에 친구는 생각했대요.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내 약점을 저렇게 알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친구는 정 씨를 피했어요. 만나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두려웠고요. 자기 약점이 또 드러날까 무서웠던 거예요. 약용 선생이 말했어요. 친구의 약점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다. 친구 사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구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아픈 것, 그런 건 아예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게 진짜 배려예요. 70세 한 씨는 달라지기로 했대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혼자 남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대요. 힘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했고요. 친구 약점도 농담으로 건드렸던 거예요. 모두 본인 잘못이었던 거죠. 한 씨는 달라졌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말했어요. 요즘 좀 그런데 뭐 괜찮아.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요. 별일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 친구의 약점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예 모르는 척했죠. 1년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대요. 요즘 만나니까 편해졌어. 부담이 없어. 자네랑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 한 씨는 깨달았대요. 말을 줄이니까 친구가 돌아온 거예요. 정리할게요. 친구에게 3가지를 숨기세요. 첫째, 힘든 걸 숨기세요. 하소연은 조금만 하는 거예요. 친구는 치료사가 아니에요. 둘째, 잘난 걸 숨기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비교하게 만들지 마세요. 셋째,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마세요.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게 배려예요. 정약용 선생이 말했어요. 친구를 지키는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다. 숨긴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죠. 말을 아끼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고요. 나이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남아요. 말이 적어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자주 못 만나도 멀어지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 한둘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아요.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세요.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리고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러면 친구도 여러분 옆에 남게 될 거예요. 평생 가는 친구로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온기였습니다.